야구 김영준입니다. 자이언츠가 새로운 중견수를 영입했습니다. 자이언츠는 해리슨 베이더와 2년 2,05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자이언츠의 FA 지출은 5,5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자이언츠 입장에서 중견수 수비에 대한 해결책은 베이더 영입밖에 없었지만 베이더가 상위 랭커들이 정리되고 자신의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냈음에도 더 좋은 계약을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베이더는 FA 시장에 나온 중견수 중 가장 뛰어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2018년 이후 OAA 플러스 76은 은퇴한 케빈 키어마이어와 달튼 바쇼를 제치고 같은 기간 외야수 1위였습니다. 골드글러브를 따낸 2021년 이후로 수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지만 지난해에도 외야 세 포지션에서 뛰며 플러스 7을 기록했습니다. 자이언츠는 지난해 외야 수비가 볼티모어와 함께 공동 최하위였고 중견수 이정우와 좌익수 라모스의 수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견수는 DRS 32, OAA 29위였습니다. 하지만 베이더가 합류함으로써 이정우는 우익수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1월 초 자이언츠 수뇌부의 한국 방문은 이정우를 직접 만나 우익수를 준비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도 잊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난해 WRC 플러스 107을 기록했지만 수비에서 큰 감점이 있었기 때문에 팬그래프 2.4와 레퍼런스 1.7에 그친 이정우는 우익수로 가게 되면 승리 기여도의 포지션 보정치가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7.5로 바뀌기 때문에 공격에서 더 뛰어난 활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우익수였다고 하면 승리 기여도는 2.4에서 1.5로 떨어집니다. 또한 24피트의 높은 벽이 있는 오라클 파크의 우익수 수비는 중견수 못지않게 까다롭고 송구 능력도 더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팬페스트에 참가한 이정우는 비시즌 훈련의 상당 부분을 외야 수비 연마에 집중했다. 내가 이룬 발전에 기쁘고 다음 시즌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자이언츠는 라모스에게도 수비 개선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브롱스 출신으로 양키스 팬으로 자란 베이더는 2015년 카디널스에 3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수비를 워낙 잘하는 데다 체구 대비 좋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 짐 에드먼즈의 후계자를 기대했지만 파워포텐은 터지지 않았고 너무 많은 삼진을 당했습니다. 2022년 마감 시한 때 카디널스는 중견수를 딜런 칼슨에게 주고 베이더를 양키스로 보냅니다. 대신 받은 선수는 조던 몽고메리였습니다. 몽고메리는 이듬해 마감 시한 때 텍사스로 떠나기까지 32경기 184.2이닝 12승 12패 3.31에 좋은 활약을 합니다. 부상인 상태에서 트레이드됐기 때문에 합류가 늦었던 베이더는 플로리다 대학 1년 후배인 알론소가 추천한 배트를 들고 PS에서 9경기 5홈런 6타점에 대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시즌 도중 양키스에서 방출됐고 98경기 7홈런, OPS 622에 그칩니다. 2024년 베이더는 매츠와 1년 1,050만 달러 계약을 맺지만 143경기 12홈런, OPS 657로 부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네소타와 1년 625만 달러에 계약하고 나서 반등에 성공합니다. 미네소타에서 778, 필리스에서 824로 WRC 플러스 121을 기록하는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중견수를 기준으로 하면 벅스텀, 그리샴, 훌리오에 이어 4위에 당됐습니다. 공격에서 커리어하이를 찍고 수준급의 수비를 하는 중견수가 2년 2,050만 달러 계약에 그친 이유는 베이더의 지난 시즌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드히트와 배럴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삼진율이 크게 상승했고 2년간 2할 7푼 1이었던 바빕이 3할 5푼 9리가 됐습니다. 베이더는 지난해 타율이 2할 7푼 7리였지만 타구의 질을 반영한 기대 타율은 2할 2푼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팀들이 베이더의 타격 성적을 의심했지만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필리스로 트레이드되고 나서 더 활약이 좋았던 베이더는 DS 4차전 11회 초 2사 2루에서 너무 덤벼들었다가 베시아에게 19삼진을 당했고 필리스는 11회 말에 점수를 주게 됩니다. 지난해 2루수 공격력이 27위였던 자이언츠는 도노반과 에이브람스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이언츠의 유망주들이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2루수 보강을 하지 못하면 케이시 슈미트가 2루를 맡고 크리스찬 코스가 내야 백업, 새로운 감독의 대학 시절 제자인 드류 길버트가 네 번째 외야수를 맡습니다. 팬그래프의 예상 라인업은 라모스가 1번을 맡고 데버스, 아다메스, 체프먼이 2, 3, 4번, 이정우가 5번, 베이더가 6번입니다. 엘드리지는 7번으로 시작하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상위 타선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어제 계약 해지로 기울고 있지만 복귀를 시도하다가 안되면 은퇴를 선언할 거라고 했던 다르비슈는 일단 재활을 하는 올해부터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르비슈의 올해 연봉은 1,500만 달러입니다. 다르비슈는 무소속 상태인 걸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샌디에고 복귀를 원하더라도 구단이 제안하지 않으면 다른 팀과 계약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원래 나눠받기로 한 입단 보너스 300만 달러를 제외한 남은 3년 4,300만 달러를 모두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620억 원으로 정말로 그런 결정을 한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앞서 보장된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했던 길 메시와 라이언 댐스터는 1,200만 달러와 1,325만 달러였습니다. 다르비슈는 미국에서의 누적 연봉이 2억 2,6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3,260억 원이지만 그렇다고 620억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선수 노조가 막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연봉 조정 신청에서 635만 달러를 요구한 조 라이언과 585만 달러를 제시한 미네소타는 중간값인 610만 달러에서 합의했습니다. 대신 내년 6년차 시즌에 1,300만 달러의 상옵션을 걸고 무산됐을 때 10만 달러를 받기로 해 620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FA까지 2년이 남은 라이언은 트레이드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미네소타가 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WBC 30인 로스터 중 29명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는 오타니, 야마모토, 기쿠치, 마치, 무라카미, 오카모토, 스즈키가 들어갔고 미계약 상태인 스가노도 포함됐지만 요시다, 센가, 이마나가는 제외됐습니다. 29명을 발표했다는 건 이들 중 한 명의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시다를 위한 자리인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키스로는 유망주 1위에 오른 코너 그리핀에 대해 트라우드 이후 가장 기대되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피츠버그가 2024년 9순위로 뽑은 그리핀은 지난해 싱글, 상위 싱글, 더블A에서 OPS 941에 대활약을 했지만 고졸 선수를 트리플 A를 건너뛰고 마이너 1년 후 개막전에 데뷔시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격수와 중견수가 가능한 그리핀은 유격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핀의 28시 평가는 타격 65, 파워 65, 스피드 70, 어깨 70, 수비 60입니다. 컵스는 딜런 칼슨과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파이프라인 13위였던 칼슨은 실패한 유망주가 됐고 2024년 타율 2할 9리, OPS 563, 볼티모어에서 뛴 지난해에도 타율 2할 3리, OPS 614에 그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